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를 연기한 배우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얼른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데이비 프라우즈가 가면을 쓰고 연기했고 제임스 럴 존스가 목소리를 연기했으며 마지막에 아들과 화해한 다스베이더가 가면을 벗었을 때의 얼굴은 세바스찬 쇼가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업은 데이비 프라우즈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벗는 장면을 빼앗긴 건 너무 치명적이었는데요. 그가 배우로서 자기 맨 얼굴을 관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이비 프라우즈는 촬영 당일에 현장에 와서야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상심했습니다. 이미 사이가 썩 좋지 않았던 조지 루카스와의 관계는 크게 틀어졌고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스타워즈의 역사를 다룰 때마다 노골적인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뤘는지에 관해 조금 더 알아주려 하지 않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내 가치는 언제나 헐값이고 폭등할 조짐도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휘둘리거나 잡아먹혀선 안 됩니다. 그러면 영영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내하고 또 겸허한 마음으로 내 소명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언젠가 우리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계테어 브랜즈의 보디가드였고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였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한 캠페인의 얼굴이었던 배우 데이비 프라우즈가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가면 속의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1월 30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재웅쇼 1부 시작했습니다. 자,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처음에는 이제 다스베이더 메인 테마곡이죠. 그 임페리얼 마치 그리고 이어서 스타워즈의 메인 테마곡까지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강신홍님, 웅디가 좋아하는 광선검 나오는 영화 아닌가요? 관심 없으시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스타워즈 정도 되면은 일종의 대체 역사거든요. 예, 뭐 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도 이 전 세계에 기사가 다 이 다스베이더 역할에 데비 프라우즈가 사망을 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다 떴고 많은 사람들이 추모를 하고 있고, 조지 루카스는 그동안 데비 프라우즈가 다스베이더를 연기했다는 것 자체조차 언급을 안 했거든요. 아예. 예, 그 사람의 존재를 아예 그냥 무시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은 다스베이더의 배우로 다들 인정을 해주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 같아서 이거를 뭐 기뻐야 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 최소한의 인정은 받으면서 떠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예, 글을 써봤습니다. 이런 고민은 다들 하는 고민이죠. 예, 다들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자, 유순봉님, 11월도 마지막 날이네요. 출첵합니다. 12월 한 달 우리 행복하게 보내요 해주셨습니다. 일단 코앞에 수능부터 우리 안전하고 행복하게는 좀 이상하네요. 부디 좀 안전하고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빌어보겠습니다. 좀 학원들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곽한별님, 붕어빵을 사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윗집 꼬마가 탔더라고요. 그래서 붕어빵을 2개 줬더니 그 녀석이 90도로 인사하면서 하는 말, 쿵쿵 뛰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러네요. 귀여워서 붕어빵 1개 더 줬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훈훈하네요. 아침부터. 그 아이가 좀 평소에 좀 마음에 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귀엽네요. 슬리퍼 신으면은 쿵쿵거리는 게 굉장히 줄어드는데 좀 부모님이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용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맛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이에요. 영화와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날입니다.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오늘은 송강호, 김상경 주연의 참 걸작이죠. 2003년도 작품 영화 살인의 추억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진범이 잡혀가지고 더 화제가 됐던 영화기도 하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김미자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이 고3인데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들이 가고 싶은 과가 간호학과라고 하는데 남편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진들로 고민은 남의 집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바로 우리 집 이야기가 될 줄 몰랐네요. 제 생각은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수능 시험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웅디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일단 참 그 시험을 다시 본다라는 거는 사람을 좀 일정 부분 망가뜨립니다. 예. 정말 피치 못할 때 선택하는 게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김미자님은 또 아드님 걱정하는 마음에 그렇게 쓰셨겠습니다만은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가야 할지는 부모님이 고민해야 할 게 아니라 본인이 고민해야 할 것이고, 본인이 이미 지금 정해놨잖아요. 이거를 부모님이 자식 못 바꿉니다. 자식이 부모님 못 바꾸고요. 이거 지금 진로 방해하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가게 응원해 주시는 게 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와는 별개로 간호학과 정말 좋습니다. 남자 간호사가 얼마나 유망한데요. 왜 반대하셨을지 정확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중에도 좋을 거예요. 9030님, 요즘 틈만 나면 전 남친 SNS에 들어가서 오늘은 뭘 했는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혹시 여친은 생겼는지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걸 왜 훑어봐?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던 동생이 구질구질하다고 소리를 지른 바람에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그만
좋아요, 하트를 꾹 눌러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저 어쩌죠? 너무 창피합니다. 이거 취소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 하트 다시 한번 누르면 취소되는 거 아닌가요? 취소되죠? 이거 취소하시면 될 거. 취소를 한번 해도 기록에 남나? 아, 그냥 당황하신 건가? 아, 알림이 가요. 야, 이런 알림을 다들 켜놓나? 그러면 너무 일상생활이 시끄럽지 않나? 이거 다들 알람 꺼놓으시고요. 실수를 다들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한번 눌렀을 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알람이 가는군요. 여러분 알람은 다들 끄시고 그냥 가끔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9030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못 봤을 겁니다. 예,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거 다시 본다고 이미 벌어진 일이 벌어지지 않은 일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다른 좋은 분 만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미경님, 한식 실기 시험이 12월에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요리를 배우던 회관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아이들 돌보면서 독학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시험을 포기하자니 1년을 그냥 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끝날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보는 게 맞겠죠? 그럼요. 정미경님께서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 노력은 그치지 않으셔야 되는 거 맞고. 근데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게 또 이 위협이 끝난다고 해서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 많은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변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지만 또 우리가 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 함께 좀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경님 포기하지 마세요. 자, 전지적 미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제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뭉의 무법지대. 아니 이게 현장 보존이 돼야 수사를 하든가 하지. 아니 전화를 언제 했는데 지금 하면 어떡해? 아이 현장이 지금 현장이 지금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그러니까 이 향수기 너 향수기 좋다고 맨날 따라다녔잖아. 향수기 예쁘지? 뭔 편지? 우울한 편지야. 가수는 유재야. 조용필 밴드의 드럼치. 그래서 근데 이 노래 방송된 날이 전부 여기서 사건 터진 날이랑 일치해. 이 대목에서 소름 돋았어. 내가 다 죽였다. 기억나.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지?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오늘은 송강호, 김성경 주연의 영화 살인의 추억을 만나보겠습니다. 참 컷만 잠깐 들은 건데도 이렇게 좋습니다. 자, 흥 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증거도 없고. 밥을 먹은 증거가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정만훈 평론가 1등 신랑감 허나몽 영화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향수기 이뻤다. 안녕하세요, 허나뭉입니다. 별론가요?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에요. 자신감. 되게 자신 있게 한 건데.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했던 부분이 예. 롱테이크로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강호 배우가 내려오면서 막 그 발자국 여기 보존 잘해놔라라고 하면서 막 굴러떨어지고 변희봉 수사반장이 거기서 넘어지면서 막 그 롱테이크가 근데 굉장히 연출된 예. 그거라고 들었거든요. 아니, 모든 롱테이크는 연출에 이제 굉장히 치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그냥 롱테이크가 아니라 굉장히 대규모 군중이 함께 포함된 몹신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영화 보는 사람은
입이 딱 벌어지고. 그렇죠. 그냥 영화만 보는 사람도 야 이게 몰입감이. 맞아요. 저 같은 사람 영화를 보건데 예. 와 저 장면을 한 번에 이제 찍었으니까 와 어떻게 저렇게 우연히 저렇게 저 장면이 나와서 커트 없이 들어갔네. 그러니까 아니 이 장면의 위대함을 알려면은 우리 모두 잠시 과거로 이제 기억을 돌려서 네. 다크 나이트 라이즈의 맞아요. 그리고 그 격투 씬을 그 대규모 격투 씬을 떠올리면 됩니다. 네. 아 그거 너무 비교된다는 예, 똑같은 말씀. 롱테이크인데 카메라가 이게 딱 포커스가 안 맞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정말 무슨 옛날 우레메처럼 그쵸. 맞지 않았는데 넘어지고. 전혀 맞지 않았는데 막 그 날아가고 이런 엉망진창인 이 장면이 있는 반면 야 이 살인의 추억은 모든 그 카메라에 담겨 있는 모든 장면 안에 이 사람들 모든 인물들과 심지어 돌멩이 하나까지 야 이게 탁하니 연출의 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비장센. 비장센 정말 네, 끝내준 너무 그 멋져요. 장면이 그럼 왜 롱테이크가 필요하냐라고 우리가 이제 물어볼 필요가 네. 있잖아요. 보통 그런 그 살인 사건이 벌어진 데에서는 네. 그 증거 보존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영화는 롱테이크를 따라가다 보면 증거 보존이랑 상관없이 막 경운기가 와서 그 중요한 발자국을 아, 너무 밟아버리고 좋아. 너무 네.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한 흐름에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고 다른 일들이 있고라고 하는 것을 네. 그렇게 한 컷으로 다 보여주니까요. 80년대니까 그렇죠. 예, 뭐 이제 네. 지금이랑 굉장히 다른 수사 기법과 맞아요. 예, 뭐 엉망진창이죠. 통제가 그렇죠. 안 되고 그런데 자 30년 만에 30여 년 만에 진범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네. 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이었는데 네. 또 이제 법조인으로서 네. 이렇게 진범이 드러나는 과정 또 좀 억울한 사람이 다시 풀려나고 네. 이렇게 소명이 되는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 영화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진범을 우리가 알고 영화를 보니까 또 기분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박해일 배우가 그 눈빛이라든지 그런 표정이 그 지금 진범의 젊었을 때 모습과 네. 상당히 닮았어요. 흡사하죠. 약간 이제 약간 뭐 곱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그렇죠. 약간 예. 네.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약간 소름 끼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법조인으로서의 입장을 지금 물어봤자 영화인이 아니라 소름 끼친다. 아니 지금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말해봤냐 법조인으로서 80년대 수사라든지 또 어. 방식 자백을 받아내는 방식이 예. 전혀 그 증거 능력이 없는 음. 그 자백 방식과 그리고 자백 플러스 또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증거도 어떻게 보면 조작된 조작되고. 뭐 발자국의 증거가 있다, 정황 그렇죠.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발자국을 신던 신발을 가져와서 새롭게 만들어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만약에 재판 장면은 안 나왔지만 영화에서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증거로 그냥 인정이 된다면 정말 이게 얼마나 수사관들이 뭐 잡고 싶었는지를 이 영화에서 표현해줬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 사건이 이제라도 드러나서 이거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인데 예. 이번에 이제 검사가 그 재심 청구를 한 그 이제 진범으로 몰려서 재판까지 받았고 20년 수감한 그 피고인에게 예. 지금 무죄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막 그 무죄 구형까지 하면서 사과를 했다고 해요. 맞아요. 이런 일은 진짜 처음입니다.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억울하게 그렇죠. 네. 옥살이를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맞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법 시스템이 네. 그거를 뭐 기존의 판결을 철회한다거나 혹은 사과한다거나 보상한다거나 이런 일 굉장히 드물죠. 드물다는 네. 말보다 더 그냥 맞아요. 어렵죠. 없죠. 네. 예. 그래서 이 영화 살인의 추억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음. 그 20년을 건너뛰어가지고 그 국중의 박두만 형사가 다시 사건 현장에 오게 되는데 네. 그렇죠. 그 얘기를 듣잖아요. 진범이 왔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네. 그러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마치 음. 묻듯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진범을 확인하게 된다면 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라고 묻듯이 이제 영화가 찾아- 끝났는데 네. 그게 이제 요즘 벌어지는 음. 상황하고 맞아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영화가 2003년 작품인데 여전히 그 현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예. 2003년도 작품인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제 뭐 한국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네. 이제 나의 감정을 감독이 조종하는 느낌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아, 그래서 네. 이 장면에서 울어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넣는다거나 네. 이 장면에서 울어라는 장면을 넣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이 완전히 매끄럽게 그리고 또 이제 영화 극 중에서 백강호를 많이 이제 괴롭히고 그러니까 잡혀온 용의자마다
가혹행위를 했던 그렇죠. 조 형사가 있는데 그 형사도 어느 정도 그 영화 내에서 그 관객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관객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대가를 치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또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풀어줬다. 그 당시에 뭐 병원 가기도 어렵고 뭐 이런 뭐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되게 그래요. 예, 되게 조형사였네. 네, 네, 네. 조용구 형사였죠. 예. 김래아 배우가 이제 연기를 했었고. 맞습니다. 예, 네. 그분이 이제 일종의 당시 이제 50 시대, 네. 50 시대의 어떤 그런 공권력, 그렇죠. 부당한 상징하죠. 공권력을 상징하고 네. 그리고 맞아요. 퇴장까지 그렇죠. 예, 연상시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벌써 1부가 다 끝났네. 이제 참. 자, 영화 속에도 등장하는 이제 유력한 노래죠.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들으면서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송강호, 김상경 주연의 영화 살인의 추억에 대해서 기타 법률적인 이야기들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수많은 배우 가운데 엔딩 장면 한 컷으로 주목을 받았던 아역 배우 한 명이 있었죠. 영화 한공주에서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고요. 최근에는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백주부와 멋진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우는 과연 누굴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소유진, 2번 정인선, 3번 김유정.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입이 근질근질해요. 입이 근질근질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진짜 참 세월 빠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어린이가 예. 어린이가. 세상에 평범하게 생겼어요라고 말했던 어린이가 근데 그 봉준호 감독의 연출 능력 중에 또 하나 뛰어난 게요. 네. 그 배우 발굴을 굉장히 잘 하잖아요. 그래서 박해일 배우 같은 경우 살인의 추억을 통해 가지고 처음 얼굴을 알리기도 인지도가 했잖아요. 장난이 아니게 그렇죠. 높아졌죠. 맞아요. 네. 근데 정인선 배우 아니 그 영화에 이제 정인선 배우가 나오죠. 네. 예. 아역으로도 예. 잠깐 나왔는데 그 영화에 아역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역을 잠깐 꽤 많은데 이제 예. 남자 어린이도 나오고 여자 어린이. 그렇습니다. 네, 연기가 예. 생각보다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짧은 장면인데 아주 뭐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맞아요. 각인되었던 장면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민서님, 살인의 추억 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진범이 잡히는 날이 오기는 올까 했었는데 이춘재라는 게 밝혀졌다는 속보를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네. 납니다. 0806님, 이춘재도 살인의 추억을 봤다던데 아무 느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2890님, 저희 아버지 고향이 사건 발생지 쪽인데 그때 당시에 젊은 남자는 웬만하면 다 데려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살아 숨쉬고 있는 네. 그렇죠. 예,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김민서님 그 감상평이랑 저랑 똑같네요. 소름이 돋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살인의 추억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춘재가 밝혀지고 나니까 네. 이제 그러면은 또 조만간 네. 개구리 소년 실종 네. 사건도 진범이 좀 잡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화 그렇죠. 우리들 같은 경우도 네. 아이들이었나요? 우리들이었나요? 아이들인가 보다. 아이들이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당시에 아주 뭐 평가가 고평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살인의 추억만큼 영화 정말 좋게 봤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개구리 소년에 대한 그 실종 사건에 대한 네네. 환기도 한번 다시 한번 그렇죠. 시켜줬었고 언젠간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그러니까 됩니다. 그 영화는 이제 2007년에 나온 작품이었는데 예. 살인의 추억이 이제 2003년에 나오면서 미제 사건 같은 경우로 환기하는 역할들을 당시에 이제 영화들이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아이들 네. 같은 경우는 전반부는 실제 벌어진 네. 일로부터 이제 모티브를 가져와서 그렇죠. 했고 후반부는 이제 벌어지지 않은 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범인을 잡게 되는 일까지 맞아요. 이제 영화를 해가지고 이제 보여줬는데 저는 참 그게 찡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정말 그놈을 잡고 싶은 음. 네. 그 자식을 잡고 싶은 그 마음이
이게 이 필름으로 투영돼서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들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주신 영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범인이 잡는 일종의 그 스릴러 장르 형사물에서의 그거를 따랐다면 살인의 추억은 처음에 그 반응들이 굉장히 새로웠던 게 예. 아니 이런 형사물이고 범인이 나오면 잡아야지. 범인을 잡는 걸로 끝나야지. 이렇게 안 잡고 끝나도 되나? 라고 했는데 그런 작품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는 조디악 같은 경우 데이비 핀처가 예, 또 범인이 안 잡히는 영화를 해가지고 또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이 살인의 추억과 조디악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게 원조냐 거의 비슷한 때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 정말,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예, 정말 거의 비슷한 때 나왔고 이건 개봉일은 별 의미가 없는 게 이제 뭐 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 작품은 훨씬 전부터 벌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뭐 거의 동시에 나온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조디악을 좀 더 높게 생각합니다. 조디악은 정말 예 아주 먼 훗날에 네. 인류가 우리 조상들은 어떤 영화를 만들었나면서 네. 100편의 영화를 꼽는다면은 우주로 쏘아보내는 예 그 100편 안에 조디악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네. 조디악. 와 조디악. 살인의 추억 얘기하다가 조디악 얘기를 그러네요. 극찬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네. 예. 살인의 추억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예. 살인의 추억하고 감사합니다. 또 기생충 영화를 막 비교하면서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얘기가 또 커뮤니티에 활발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충으로 물론 아카데미 뭐 깐느 아카데미 상을 다 받으셨지만 네.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어떤 이런 전작이 있기 때문에 상을 받게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쌓아 올려온 네. 게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뛰어난 사람을 주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발 늦어요. 늘 그렇죠. 마틴 스콜세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더 좋은 영화가 많았지만 디파티드로 상을 받았잖아요. 맞아. 예. 그 진짜 그전에 이해가 뭐, 안 가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디파티도 워낙 훌륭한 영화지만 네. 그 전에 맞아요. 나왔던 말도 안 되는 그 좋은 영화들이 인류의 많은데. 문화유산 같은 영화들은 다 그냥 맞아요. 놓쳐버리고 그렇죠. 디카프리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디카프리오는 훨씬 전에 상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 이를테면은 뭐 굳이 꼽자면은 셔터 아일랜드로 셔터 제가 아일랜드 보기에는 좋았죠. 주연상을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다 뛰어넘고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영화 뭐였죠? 곰이랑 싸우는 영화? 검이요? 곰. 네.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갑자기 기억 안 나. 네, 그 작품 레버넌트. 네. 네. 맞아. 레버넌트로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또 타이타닉이 그 당시에 주요상은 다 휩쓸었는데 디카프리오만 연기상을 뭐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그거는 마지막 장면 때문이야. 마지막 장면 때문이야. 네. 아니 왜 계속 자기가 물 밑에 들어가 있어? 그 교대를 해야지. 아니 교대를 해. 저도 그렇게 왜 생각해요. 교대를 안 하고 자기 혼자 물 안에 있다 얼어 죽는 거야. 케이트 인슬렛을 살리기 위해서. 교대를 하면 둘 다 살잖아. 아무튼 타이타닉은 진짜 저도 그 장면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산내 촉 얘기하다가 너무 많은 영화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이제 살인의 추억에서도 이제 정작 유력한 용의자로만 나오고 범인으로 점찍지는 않았지만 네. 아무튼 그 박해일 씨가 연기한 박현규 네네네. 이 사람의 작중 주소와 실제 이춘재의 주소가 같습니다. 네. 뭐 그것만 같은 게 아니라 네. 변호사님도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부터 살인 사건이 그렇죠. 벌어졌는데 그게 또 대사로 나오잖아요. 네가 군대 제대하고 이 동네에 온 다음부터 사건이 벌어졌어. 근데 이춘재도 똑같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살인의 추억이 원작이 있죠. 연극인 날 보러 와요가 그렇습니다. 원작인데 이제 봉준호 감독이 그 원작을 보고 나서 영화화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연극만 본 게 아니라 당시에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관계됐던 그 형사분들 있잖아요. 다 만나가지고 그 수사 기록들을 다 살피면서 실제로 이제 그 이춘재랑 관련이 있는 그런 모델로 해서 이 박형규라는 역할을 또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별명 중 하나가 봉테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당시에도 살인의 추억 보면서 비슷한 점이 많아서 사람들이 놀랐는데 지금 또 진범이 딱 잡히면서 그런 흡사한 면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정말로 디테일하게 잘 꾸몄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거죠. 디테일하다. 또 어떤 그런 디테일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변호사님? 그 예를 들면은 여기 영화 속에서 박형규도 공장에 다녔는데 이춘재도 그 당시에 공장에 다녔거든요. 야, 이 현실이랑 미리 이거를 어떻게 예언했다고 해야 돼? 어떻게 그렇죠. 해야 돼? 그리고 그 청년 역할도 마찬가지 맞고 그런 것들이 참 너무 지금 와서 보건데 소름 끼치고 그거를 뭐 이제
수사 기록을 보면서 네. 누군가 어느 정도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 의혹도 들었지만 끝내 현실에서도 그 예를 들면은 뭐 방사성 동위원소라든지 혈액형이 불일치했다라고 네. 풀어줬거든요. 그 당시에 이춘재가 강도로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용의선상에도 올라왔는데 예. 혈액형이 뭐 다르다라고 해서 풀어줬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기술이 그렇게 정교하지가 않았던 거죠. 혈액형이 네. 내가 태어났을 때 혈액형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틀린 거지 그러니까 옛날 게. 그런 게 정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수사라든지 증거라든지 그런 것이 미흡한 상황에서 그냥 이춘재는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근데 자기가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근데 영화랑 이제 현실이랑 좀 다른 부분은 영화에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모든 증거를 남기지 않고 마치 이제 떠난 것처럼 나왔는데 현실에서 이제 이춘재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 당시에 뭐 담배꽁초라든지 그런 것도 현장에 두고 온 것도 있고 그렇게 치밀하게 구성하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영화적인 요소를 좀 살리다 보니까 더 치밀하게 구성해야 관객들이 더 막 그렇죠. 함께 잡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이 시점에서 네. 잠시 줄거리를 소개해드려야 되지 않나요? 줄거리는 우리 그냥 오늘 패스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이야기 할 게 너무 많아서 네, 그렇죠. 혹시 준비해 오신 건 아니겠죠? 준비는 해왔지만요. 네, 살인의 추억은 워낙에 지금 예, 유명해가지고 맞습니다. 다 아실 예.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평론가님한테는. 송강호 씨하고 네네. 김상경 씨,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극중 등장하는 투탑 형사인데 그렇죠. 이 두 분이 촬영장에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맞아요. 예. 첫날에 이제 첫 커트를 찍었던 게 뭐냐면 아까 예고편에도 나왔는데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냐라고 하면서 송강호 씨 대사. 예, 송강호 배우가 김상경 배우를 날라차기를 하잖아요. 족발 당수.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둘 사이에 그 합을 맞춘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김상경 배우 입장에서 정말로 저렇게 날라치기를 할지를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첫날 첫 커트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저러는 게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족발 당수를 할 거면은 미리 합을 짜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족발을 맞아요. 날리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네. 그냥 갑자기 카메라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날라왔다. 그렇죠. 근데 또 희한한 건 봉종 감독 그 장면을 보고선 오케이 사인을 하고 나서 둘의 오해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상에서 처음에는 초반에는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박두만 형사는 그냥 직감으로 해서 아무나 잡아가지고 윽박 지르는 방식이고 서태훈 형사는 과학적인 서류를 굉장히 증거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부딪히잖아요. 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당분간은 좀 사이가 안 좋게 놔두자. 풀어놓지 말아야겠다. 네, 그렇게 해서 중반까지 가다가 이제 그 오해를 좀 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떠올려 보면은 이런 걸작 영화들 중에 이런 방식의 전략이 쓰였던 영화들이 꽤 많습니다. 맞아요. 뭐 이를테면은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에서 네. 극중에 이제 이혼하는 부부 연기를 했던 더스틴 호프만과 메릴 스트립이 네. 사이가 굉장히 나빴고요. 그렇죠. 굉장히 나빴고. 맞아요. 지금도 안 좋죠. 지금은 뭐 이제 풀었겠죠. 예.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 갱스 오브 실제로- 뉴욕 네. 같은 경우 보면 다니엘 데이 루이스하고 극중에 디카프리오가 사이가 안 좋은데 실제로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촬영장에서 예. 디카프리오를 계속 말 안 하고 노려만 보는 거예요. 그것도 칼로 과일을 깎으면서. 네. 그래서 디카프리오가 아니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좀 주눅이 들은 상태에서 연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 그 영화 속에서도 둘 간의 사이가 좀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양들의 네. 침묵에서도 안소니 호킨스와 조디 포스터의 사이가 딱히 좋지 않았어요. 조디 포스터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이 배우였는데 이 상은 모임에 이미 받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안소니 호킨스는 워낙 명배우고 당시에 이제 연극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배우였거든요. 네. 근데 왔는데 너무 좀 이게 그 친밀하게 대하지 않고 또 이렇게 미리 합이 짜여지지 않은 대사를 하고 이러니까 조디 포스터가 좀 주눅 들어 있었대. 좀 무서워하고 이런 게 또 이제 이 화면에 좀 드러나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걸작을 만들어내는 어떤 요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토론 방송 같은 데 많이 나가는데 그 토론할 때 패널이랑 뭔가 얘기를 한 번이라도 맞춰본다거나 서로 뭐 공격하는 그런 포인트를 그렇게 안 하고 하면은 잠깐 이게 무슨 얘기야? 잠깐 빠바바바 토론 프로를 할 때 미리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이따가 내가 이런 질문할 때 뭔가 좀 약간 화를 한 3 정도만 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합을 짠단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심각한 토론 프로그램 말고 상황극이라고 해서 하는 토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 이 뭐지? 그런데 아니 이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저도 그 토론 프로그램 나가면은 되게 철저하게 그 사람 어떻게 공격할까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기분이 나쁠까봐 항상 걱정이 돼요. 끝나고 나오면 내가 이제
전혀 이 사람한테 그런 포인트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는데 이건 약간 상황극인 토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방송에서는 거의 노려보다시피 하면서 말실수 들어가면 바로 막 지적하면은 끝나고 나오면 표정이 매우 이제 그렇구나. 안 좋을까 걱정, 고민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그 뭐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네. 뭐 또 뭐 정치인들과 연예인들 뭐 서로 아는 사이에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뭐 진행자들도 그렇고 서로 이제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서로 굉장히 그 조금 어떤 그 평생의 적처럼 이렇게 네. 싫어하고 싸우는데 네. 이 사람들은 뭐 토론이나 혹은 공적 자리에서는 그렇게 보이다가 레토릭은 또 그런 식의 말을 쓰다가 맞아. 사석으로 가면 뒤에 가면 되게 친하거든요. 뒤에 가면 되게 친해. 그러니까 야 이게 그냥 시민들만 네. 시민들만 서로 이렇게 등을 돌리게 만들고 왜 그러네요. 저 사람들은 또 왜 저렇게 친하지? 라는 생각을 들기도 해서 그러네요. 가끔 좀 이상한 기분이 들릴 때도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씀을 네,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심각한 토론 프로그램 나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MBC 토론 여기 나왔던 걸로 100번 토론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 네, 그런 토론 말고 다른 네, 토론에서.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살인의 추억에 담긴 법률적인 내용 예. 짚어보고 끝내야 네.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쟁점이 굉장히 많지 않겠냐. 특히 네.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 예를 들어서 이제는 무죄로 이제 재판은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선고만 남겨두는데 그 윤석열 씨가 재심 청구를 할 때 그런 것들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셨는데 사실 이 사건의 이제 재심을 맡으신 분이 변호인 분이 굉장히 재심 청구를 사건을 많이 하시는 유명한 그 박준영 변호사님이랑 또 이 당시에 이춘재 그 범행을 잘못 지목돼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 판결을 받아내신 사건을 몇 건 하신 변호사님이 같이 두 분이서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에서는 이미 경찰들이 그 당시에 이춘재로부터 새로운 증거들이라든지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새로운 증거라든지 이춘재가 뭐 예를 들면 뭐 DNA라든지 그런 것들에 전부 다 확보된 것을 법원에 제출됐기 때문에 변호인의 역할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왜 그때 못 잡았을까? 그때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가 않아가지고 혈액형 때문에. DNA를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검사할 수가 없었어요. 영화에서는 마치 이제 영화에서 미국으로 보냈죠. 네, 실제에서는 일본으로 보냈다고 예, 일본으로 보냈는데 이때 예. 당시에 이제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예. DNA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일본에 보냈을 때도 그 방사성 동위원소 예를 들면 이때 당시에 그 공장에 다니는 예. 그 뭐 옷 발견된 옷까지. 그런 뭐 방사성 동위원소를 바탕으로 한 증거지 이게 DNA 검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영화랑은 그 지점이 네.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찰들이 사실은 이 영화 개봉된 이후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춘재가 진범이다라는 걸 밝혀졌을 때 얼마나 이제 경찰들에 대한 비난이 폭발할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이춘재가 진범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그 무고하신 그 윤석열 씨에 대해서 그 재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심 청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판에 모든 증거는 다 경찰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자해지다. 경찰이 잘못 수사했던 부분을 경찰이 풀었다라고. 변호사가 할 일이 없네요, 진짜. 사실은 그렇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방송 용어로 정확하진 않지만 방송 용어로는 좀 적당하지 않지만 말씀하세요. 자연뻥 사건이다. 변호사는 가만히 있어도 자연뻥 사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재심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셔서 청구하고 싶으실 수 있지만 재심은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재심 개시 또 재판이에요. 재심 개시 결정이라는 재판을 받아야지만 재심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재심 개시가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 없었던 몰랐던 제출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야 되는 건데 이런 게 그때 당시에 내가 뭐 잘못 증거를 뭐 제출했다 이렇게는 안 돼요. 내가 몰랐던 새로운 증거 그렇게 해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으면 그러면 재심 사건이 거의 이제 무죄로 나올 수가 있지만 이 재심 개시 결정 자체가 어려워서 거의 재심 사건으로 재판이 열려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네. 최근에도 뭐 이런 종류의 지적들, 네. 고발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예. 토요일 날 예.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도 예. 이 사건은 2005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한인택군 피살 사건인데요. 고등학생이었죠.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제
피의자로 지목이 돼서 자백까지 했어요. 근데 일관된 자백은 아니었는데 결국 자백까지 했다가 어떻게 그렇게 자백을 했냐라고 인터뷰를 하니까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믿어서 내가 재판에서는 무죄로 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서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아서 나왔지만 그래도 2005년에도 무리한 수사, 가혹행위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네. 아직 진범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강요로 인한 자백이 이루어졌던 거네요. 가혹행위라고 하더라고요. 가혹행위가 있었군요. 네, 가혹행위 있었다. 그래서 그리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학생조차도 나는 이제 참고인으로 갔는데 불구하고 경찰들이 무섭게 했다. 이제 이런 네. 얘기가 방송을 통해서도 나왔는데 아직 진범이 잡히지 않았는데 잠깐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예. 살인죄 공소시효가 2015년도에 폐지됐습니다. 맞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폐지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소급 적용은 되는 게 아니라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춘재를 통해서 뭐 민사, 형사 어떤 보상도 받기가 어려운 점 그런 점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살인으로 인해서 영구미제 사건이 네네.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언젠간 살인의 잡힌다. 추억 같은 경우도 보면 제목이 살인의 추억인데 이 작품은 이제 추억이 아니라 현재형이 됐으니까 네. 예, 아마 이런 제목을 하는 것도 나중에는 좀 네. 예, 다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얘기 할수록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 네. 참 지울 수가 없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요즘 좀 그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각심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인의 추억에서 엔딩 장면 한 컷으로 주목을 받았던 아역 배우 변호사님이 이미 정답을 말씀하신 답변을 미리 2번 정인선 씨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님, 허남웅 영화평론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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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일 역사 코너에서는요. 곧 다가올 수능 때문이기도 하고 자, 역사 속 과거 지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요. 장현의 빗속의 여인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 다져